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손석희 JTBC 사장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배임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가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가 예. 손석희 사장을 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참 말이 안 되는 게 손석희 앵커가 어떤 분입니까? 예. 대한민국의 정의란 정의는 모두 한 몸에 받고 있는 듯이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손석희 사장이 김훈 기자한테 보낸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JTBC라는 조직의 이익을 배반하는 것이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10중 8구 배임입니다. 자, 이 얼마나 이 손석희 대표가 후한무치한 사람인지를 밝혀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 이 김훈 기자가 갖고 있는 손석희에 대한 취재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김훈 기자가 처음에 밝힌 그 고발장 또는 이 경찰에 대한 진술서를 보면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밀회 관련 정보입니다. 밀회. 우리 모릅니다. 누구랑 밀회했는지. 그거 진짜 밀회인지. 왜? 손석희 대표와 JTBC 측은 사고가 난 그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의 사건에 대해서 조수석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 동석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명백한 허위라고 그랬는데, 김훈 기자 입장은 다릅니다. 동석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일까? 이 문제에 포커싱을 맞추면 왜 손석희 대표가 이렇게 김훈 기자한테 쩔쩔맸을까? 답이 나오는데, 자, 그 타이밍을 보면, 시점을 보면 이게 분명히 나오는 게요. 손석희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픽을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쭉 한번 보면 이게 나옵니다. 명백히 손석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예, 나왔습니다. 예. 자, 손 사장이 이제 김 씨한테 이제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하되 퍼포먼스에 문제가 없으면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채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채용인데 문제는 이게 김훈 기자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굉장히 무슨 뭐 그 정규직처럼 할 것처럼 했는데 1년 계약직 이상하죠. 이게 이 날이 언제냐 하면 폭행을 휘두른 날입니다. 11일 오전 9시 12분입니다. 이걸 하고 이제 만났는데 이때 폭행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쯤 지난 18일 오후 2시 22분 이때 손석희가 보낸 메시지입니다. 네가 동의할 만한 새로운 제안을 오늘 사측으로부터 제의받았다. 지금껏 우리가 얘기한 것과는 차원을 달리해서 접근하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손석희가 그전에는 채용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본인이 뭐 인사 담당자라든지 무슨 국장한테 제의를 했는데 뭐가 잘 안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안 맞습니다. 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됐는데 폭행을 하는 뒤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김훈 기자는 손석희를 폭행 혐의로 고소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코너에 몰렸으니까 이번에는 사측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는 회사에다가 이 일을 알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니, 자신이 대표긴 하지만 회사가 손석희가 일으킨 사건 사고에 대해서 회사 돈으로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미 김웅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비춘 상태인데 여기는 보면 사측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제의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1시 43분 아주 구체적인 1, 2, 3, 4를 보냅니다. 1. 용역 형태로 2년간 계약한다. 이거는 손석희 개인이 아니라 JTBC 혹은 JTBC의 자회사가 용역 형태로 김 씨의 회사를 계약하겠다는 겁니다. 2년 동안이나. 그 다음 2. 월수 1,000만 원을 보장한다. 야, 월수 1,000만 원이면 2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2억 4천만 원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는 거고요. 3. 세부적인 내용은 월요일 책임자 미팅을 거쳐 오후에 알려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회사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니한테 알려주겠다는 거고. 4. 세부적 논의는 양측 대리인 간에 진행해 다음 주 중 마무리. 이 말을 보면요. 합의를 하는 대신에
나를 이제 고소한 걸 취하해라. 대신에 이런 걸 했는데 이게 2억 4천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랄까요? 뇌물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손석희가 사고를 냈는데 JTBC라는 조직이 회사가 이런 2억 4천만 원 가량의 보상을 합니까? 물론 이럴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JTBC라는 회사에서 볼 때는 손석희는 대단히 중요한 앵커다. 그리고 이미지가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 손석희가 낙마를 하게 되면 회사가 받는 데미지가 너무 크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환산해도 뭐 수억, 수십억일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손석희의 이미지를 계속하고 회사가 2억 4천만 원 정도를 김웅 기자한테 투자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네. 하나는 두 가지예요. 예. 손석희가 이렇게 용역을 임의적으로 몰래 했다는 의혹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회사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예. 개입해서 예. 이 문제를 무마시키려고 했다. 예. 그럼 이게 손석희 반의 문제가 아니라 홍석현 사장의 문제도 되지 않겠습니까? 회장. 그러니까 회장의 지금 명예회장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건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손석희가 지난 8월 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웅 기자가 JTBC에 확인을 해야 하느냐고 물으니까 손석희 대표는 아니야, 미친놈이 아니고서 어떻게 개인적 접촉 사고를 왜 회사에 알렸겠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김 씨가 JTBC 사장실로 가겠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밖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진행된 게 폭행 사건이고 네. 둘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폭행 사건이 난 지 일주일 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들. 네. 이건 그전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죠. 취직시켜줄게 이렇게 무마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아예 2억 4천만 원 가량의 계약을 통해서 용역을 주겠다. 월 수천만 원 보장하겠다. 그러면 손석희 사장이 뭔지는 우리 모릅니다만 네.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를 쳤습니다. 그렇죠. 뭐 뒤로 뭐 후진하다가 어쨌든 견인차를 박았는데 150만 다음날 줬습니다. 예.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2억 4천 정도까지 보장하면서까지 이렇게 쩔쩔맬까? 그렇죠. 그게 우리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손석희 사장은 내가 개인 성명을 내면 됩니다. 내가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밤 10시 거기 간 이유는 내가 뭐 그 성당에서 예배를 받다든지 뭐 또는 그건 뭐 지인 집을 갔다든지 그렇죠.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무조건 수사기관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동석자는 없었다. 허위다. 이거 보도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음포를 넣었는데 네. 이게 손석희가 그전에 앵커로서 했던 것과 같은 겁니까? 그전에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피해자가 이야기하니까 피해자 뭐 진술 자체가 뭐 증거다 뭐 눈물이 증거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증거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피해자가 맞았다고 지금 하는데 그걸 왜 이렇게 돈으로 무마하려고 합니까? 이거는 그것도 손석희의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JTBC라는 회사의 돈입니다. 이거는 배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배임이죠. 배임입니다. 아니면 배임 미수입니다. 미수.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면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물론 법원이 판결하겠지만 이걸 책임지고 운영했던 이걸 논의했던 사람이 만약에 그 윗선이다. 그럼 그 윗선까지도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네. 지금 변호사들이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정도가 사실이라면 손석희도 처벌을 받고 손석희하고 공모했던 JTBC 측의 직원도 처벌받는. 처벌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아니 손석희가 사고를 쳤는데 왜 그 돈을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이런 식으로 부담합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용역 형태로 인정한 계약을 맺고 월 수천만 원을 보장하는 방안은 JTBC의 이익과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단순히 손석희 개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로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가담했던 JTBC의 직원들도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배임이죠. 배임이죠. 예. 회사 돈을 왜 이런 식으로 씁니까? 이 회사 돈은 JTBC 돈은요 이렇게 쓸 수 없는 돈입니다. 법인에 사지 않습니까? 손석희는요 제가 알기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연봉과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추가로 또 이런 식으로까지 손석희 사고 쳤다고 해서 이렇게 돈을 줍니까? 안 되죠. 배임이죠 이거는. SBS가 이제 상장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중앙일보가. 예, 아, 중앙일보가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상장한 주식회사고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거니까. 당연하죠. 예. 그리고 또 추가로 자 19일날 그래서 네, 이제 계속 그 보겠습니다. 김 씨가 손석희한테 답을 줍니다. 본인이 손석희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일처의 금전적 합의, JTBC 측이 제안한 투자, 용역 거래를 거부합니다. 거부한다는 겁니다. 김 씨는. 자, 그러면 손석희가 그 다음날 또 보냅니다. 20일날, 그 다음 날입니다. 오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지요? 이렇게 가면 결국 둘 다 피해여서 그냥 이제 비굴해집니다. 비굴해지네요. 그 다음에 또 밤에 또 저녁에 오후 8시 18분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사측에서는 이 문제를 매우 중하게 보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대응하겠답니다. 제가 빠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이때는 제가 보면 이게 맞다면 이미 JTBC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손석희님이 빠져라. 우리가 해결할게. 이까지 됐습니다. 이야, 이거 뭐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입했다는 그렇죠. 정황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회사에서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도 처벌받아야 됩니다. 처벌받아야죠. 이건 JTBC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JTBC는 언론사입니다. 언론사가 법을 정의를 외치는 언론사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 이거 온당합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죠. 유튜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아유, 저희 신의 한수 말이죠. 한 푼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장도 제가 대표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매우 월급 이외에 회사의 공급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직원들이 또 말 듣습니까? 안 듣죠. 오늘도 뭐 안 오지 않습니까? 저녁 가서 안 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이게요, 직원들도 자를 수도 없습니다. 직원들의 정규직이라. 행복이 있고 한데, 아니, 근데 지금 이거는 회사의 돈 2억 4천,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근데 신 대표가 사고 쳤는데 그 돈을 갖다가 뭐 맥국에서 여기 좀 작으니까 한 5천만 원을 갖다 거기다 주겠다. 횡령 배임 깜빵 갑니다. 금액이 1억이 넘기 때문에 특가법입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예. 이거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자체보다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일반적인 회사 안 되는데, 언론 아닙니까? 언론. JTBC 그렇죠. 지금 뭐 뉴스룸 시청률 얼마나 높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는 뭐 공중파 뉴스보다도 더 뭐 높죠. 높다는데, 이런 JTBC가 또 제가 요새 잘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카이캐슬. 훌륭한 드라마입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네. 이런 드라마를 방영하는 JTBC가 이런 식으로 돈을 갖다가 특정인, 그래서 사장을 위해서 쓴다? 안 되죠.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었겠죠. 뭐 MBC, SBS 이런 데서 사회자가 뭘 잘못해서 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면 하차 바로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논란이 하죠. 해결될 때까지. 근데 사장이 예. 이런 일을 했다면 이건 더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도 오늘 보니까 벌써 방송했어요. 그렇죠. 안나경 아나운서인가요? 그분하고 같이 또 계속 해왔으니까. 늘 했듯이 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이 손석희 대표의 이중성이랄까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 19일 그 김웅 기자가 대리인으로 지정했다는 양모 변호사가 있습니다. 손석희 대표는 그 집에도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합의 그렇죠. 때문에. 근데 양 변호사한테 합의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양 변호사님, 오늘 목에 거신 세월호 리본을 보고 어떤 경우든 변호사님의 진심은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4월 16일 날 일요일 밤에 4월 16일 날이죠, 그게. 예. 세월호가 광화문에 갔어야 되는데. 3주기 됩니다. 예. 그날 뭐 제가 알기는 JTBC는 아마 특집도 했을 것 같은데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 3주기입니다. 그날 그런 일이 있었고 세월호 리본을 보고 변호사의 진심은 믿기로 했습니다라고 아우, 갑자기 가증스럽네. 언급했습니다. 저는 진짜 화가 납니다. 아우. 그리고 얼마나 JTBC가 세월을 가지고 진짜 특집에 뭐 뉴스 했으면 근데 그 밤에 4월 16일 3주기 밤에 왜 손석희 대표는 과천에 어제 신 대표가 갔다 온 그 장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컴컴합디다. 컴컴해요. 안 보여요. 다음에 또 다음 편에 이야기 또 따라 할 테지만 어쨌든 왜 갔냐? 저는 그래서 이거는 네. 손석희 대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합의를 보려고 했고 또 이걸 갖다가 회사의 돈으로 무마를 했다. 또 앵커 멘트를 통해서 뉴스를 시작할 때 본인의 입장만을 전달하면서 다른 피해자를 갖다 무시했다. 옛날에는요
자, 이런 말 자체가 2차 피해, 2차 가해입니다. 그렇죠. 2차 가해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또 2차 가해를 한 겁니다, 이미. 한쪽 당사자를 갖다가 니는 틀렸다는 이런 이미지를 갖는 말을 앵커 멘트로 방송 그렇죠. 제작진을 했다는 거는 방송을 사유화한 겁니다. 사유화한 거죠. 무슨 JTB 뉴스룸이 손석희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앵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내가 아니면 아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네. 손석희 정말 실망했고요. 네. 빨리 앵커 자리에서 내려와야 내려오세요. 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다른 이야기 할 텐데 어쨌든 네. 이번에 이거는 JTBC의 회사돈 2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번에 막으랬다는 이 의혹은 손석희 앵커가 직접 답해야 됩니다. 어디서 지금 뭐 긴 싸움이 될 것 같아. 뭐 수사기관이다 밝힐 것. 수사기관에 협박할 겁니까? 말 겁니까? 아유 그리고요 진실은요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아유 제가 혼나는 것 같아요. 예, 자,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손석희 씨의 글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제 의식이 있어야 문제가 발견되고 문제를 발견해야 문제를 발견해야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야, 문제군요, 진짜 손석희 씨. 네. 참, 아유 이런 말 하신 분이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그렇게 소홀히 취급합니까? 예, 손석희 씨는 빨리 진실을 답해야 됩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